예,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봅시다.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죠.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그 금액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금액으로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그런 경우에 그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적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2번 봅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매매 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인 무효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보면 이제 다음 3번, 4번 문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관련 문제인데요.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그럼 토지거래 허가가 뭐냐? 그러니까 투기적 거래가 예상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관할청이 그 지정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토지 거래를 받아야 하는 토지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법률관계가 우선 그 관할청에 뭐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이 있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인데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당연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은 그 성격이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가 뭐죠?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 유효 여지가 있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3번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 이거 틀렸네요. 왜 틀렸죠? 우리가 그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고 했는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없고 그 무효행위의 추인을 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예, 답입니다. 4번 볼까요? 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예,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매매 어디서 나오죠? 이중매매는 103조.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103조 위반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에 배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중매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이중매매. 근데 그 적극 가담한 행위가 있으면 무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그 제1매매, 제2매매처럼 둘 다 이렇게 매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확장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선 매도됐죠. 매도됐는데 매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배임행위를 했는데 그 배임행위가 여기서는 저당권 설정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중매매 법리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효죠. 아시겠죠? 5번 봅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액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무효가 됐답니다.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제 토지거래가 이제 같이 껴서 나오네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효 사유를 제공한 사람, 그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봤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3번 토지거래 허구역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구역을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토지거래 그 대상 토지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갑과 을이 있는데 둘이서 어떤 A 토지가 있는데 이 A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입니다. 허가 대상 토지예요. 이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이 아직까지는 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뭐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즉 계약은 체결했는데 이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데 이제 이 상태에 딱 가가지고 관할청이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관할관청이 허가 처분을 하면 뭐 당연히 유효가 되는 거죠. 불허가 처분이 되면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유동적 무효 상태, 즉 이 상태가 이제 논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뭐 이것은 관할 허가했으면 허가고 유효고 뭐 이거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상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꼭 이렇게 뭐 관할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있을 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시부터 허가를 배제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그냥 한마디로 약간 꼼수를 부리는 거죠. 허가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잠탈.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 허가를 잠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이 강행법규죠. 이게 토지거래허가 강행법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 맞겠죠. 꼭 이렇게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허가 배제나 잠탈 같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양 당사자가 갑과 을이 협력 의무 이행을 해야죠. 여기서는 이제 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 의무가 있어요. 이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하더라도. 근데 협력 의무를 둘 다 거절할 것을 둘이 그냥 합의를 했어요. 우리 그냥 이거 그냥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상태에 있더라도 무효가 나오죠. 그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또 무효가 나오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적 유효. 이 상태에 있는데 확정적 유효가 되는 상태가 또 있어요. 이 꼭 허가 처분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허가구역,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구역이 그 허가구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 토지는 투기적 거래가 예상이 안 돼. 해가지고 관할청에서 그걸 해제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정이 해제가 됐는데 더 이상은 그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나요? 그리고 지정기간,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기간이 있는데 계속 한 번 지정됐다고 계속 끝까지 허가구역이 되는 거 아니죠? 지정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정기간 만료했는데 지정을 하면 다시 허가구역이 되겠지만 재지정을 하지 않으면 허가구역에서부터 이제 더 이상 허가구역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도 당연히 유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죠? 그러면서 연달아서 봅시다. 그럼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을 때 어떤 법률 관계가 있는지 이 유동적 무효를 강조한다. 여기서는 유동적을 강조한다. 한번 나눠서 봅시다. 무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 상태가 유동적 무효인데 무효 있는 걸 강조하면 채권적 효력이 없겠죠. 그죠? 양 당사자끼리 아까 방금 봤던 이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했지만 채권적 효력이 없어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유동적 무효도 무효예요. 현재 무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갑을 양 당사자는 각자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요. 그리고 해제도 그러니까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그 해제, 법정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 했던 얘기인데, 하지만 계약금을 준 상태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고 했죠.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냥 해제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법정 해제가 아니라 계약금에 의한 해제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무효를 강조했고, 무효인데 유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화가 될 여지가 있다. 유효 여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게 되면
협력 의무, 이거 먼저 봅시다. 협력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 있을 때. 왜냐면 둘이 같이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유효로 하자는 얘기, 유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협력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약정도 할 수 있고 협력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계약금을 만약에 이 매수인이 의리 매수인이다. 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계약금을 줬는데 갑자기 의리 뭐 해제 같은 걸 뭐 전혀 하는 계약금에는 해제를 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갑자기 이게 무효라고 하니까 계약금을 내가 다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주는 금액인데 유효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 준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환 청구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금 등이기 때문에 이 의리 먼저 중도금을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반환 안 된다는 얘기죠. 확정적 무효가 되면 반환을 해야겠지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이렇게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반환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책으로 가봅시다. 3번. 예. 그래서 틀린 것 또 봅시다. 3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엑스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 저기 무슨 얘기죠? 그냥 단순한 얘기죠. 뭐 유동적 무효 상태의 법률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확정적 무효가 아닌 상태예요. 그냥 그래서 1번 볼까요? 이것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죠. 1번 맞습니다. 2번 볼까요?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일일이로 계획을 해결할 수 없다. 맞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때는 채권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 이행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무 이행을 설령 안 하더라도 해결을 할 수 없다. 설명했죠. 3번 볼까요?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왜 맞죠? 매매대금 이행 제공은 확정적 무효일 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확정적 무효 상태에서 이게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력 의무의 이행은 해야겠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 의무 이행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죠. 협력을 이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3번 맞고요. 4번 봅시다. 토지거래 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답니다. 어떻게 되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재지정을 안 했으니까 유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맞죠? 그러면 답은 5번 되겠네요.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그 다음에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틀렸죠? 이것도 어려운 판례라고 제가 이제 기본강의 얘기를 했던 건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갑을병 얘기 나오죠. 갑이 을병 해가지고 지금 각각의 매매 계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전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전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매 다음 매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매를 했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당 하나,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할 때마다 이때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때 토지거래 하나,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일 때 토지거래 하나 이렇게 대한다고 했죠. 그렇게 대하는데 지금 중간생략 등기를 한 거예요. 내가 좀 숨기고 있어야겠다. 자기 자신을 을이. 그래서 갑에서 바로 병으로 가는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무슨 얘기를 그러면 나는 갑과 그 병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거니까 우리 갑과 병 사이에
토지 거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는 각각의 계약마다 해야 하며, 그리고 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지 이 계약이 유효가 되고 이 계약이 유효가 된다. 그렇게 판례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겁니다.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전매를 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을을 뛰어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 허가를 받은 거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효하지 않고 무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좀 어려웠던 문제죠.